네, 이슈에 따른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지 고민이시죠? 오늘장 랭킹5에서 그 솔루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투자증권 염정 FC팀장과 이 시간 함께 할게요. 오랜만에 오셨네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저도 기다렸습니다. 아이고,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5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이슈화는 됐는데 오후장의 탄력이 약해져서 궁금하신 섹터부터 조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철강주입니다. 사실은 철강주, 경기 민감주 성격이라서 아무래도 오늘은 가격 메리트도 있는 구간인 것 같고, 이슈가 근데 저도 찾아보니까 뭐 인프라도 있고 가격도 있고 맞물린 상태여서 네. 지금 상황에서 일단 시장에 반응이 오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궁금합니다. 일단 철강주의 오늘 지금 시세의 분위기부터 먼저 점검해 드릴까요? 일단 뭐 철강주에 대한 부분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가격의 원재료에 대한 가격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을 해지할 수 있는 종목 섹터군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장 초반에 강하게 움직였던 철강주 소형주들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제 강간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분위기가 있었고요. 이 강간 수요에 대한 부분은 이제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막기 네. 때문에 유럽에서 러시아산이 아닌 제3국의 이제 미국이라든지 다른 부분에서의 이제 수요를 받기 위해서 이제 강간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아무래도 천연가스의 파이프에 대한 부분을 네. 건설을 신규로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강간 수요에 대한 부분이 늘어났고, 또 한 가지는 또 뭐였냐면 서울시의 상수도관 교체에 대한 부분으로 또 한 번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강간 수요에 대한 부분은 움직임이 나타나긴 하지만 오늘도 윗꼬리를 좀 달고 대부분 철강주가 움직임이 좀 나타났다는 거는 아직은 좀 테마 성격의 부분이 좀 강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살아남은 종목은 동국제강이 있는데요. 동국제강 같은 경우는 다른 이슈입니다. 자사주 매입에 대한 이야기가 네. 있었기 때문에 혼자 개별적인 움직임이 있었고요. 이 철강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철강 가격의 인상에 대한 부분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은 단기적으로는 이런 중소형 종목보다는 대형주 중심의 철강주를 보시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펀더멘털 측면에서 네. 접근을 해본다고 가정을 한다면 자동차 업계랑 조선업계랑 또 이 지금 협상을 진행 네. 중인데 네. 이걸 확인하고는 접근을 해볼만 할까요? 지금 실제적으로 이제 자동차 강판이라든지 이제 조선에 대한 후판에 대한 가격을 협상 중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 자동차 강판에 대한 부분이 약 2번에 걸쳐서 약 5만 원, 톤당 5만 원, 12만 원 이렇게 좀 급격하게 인상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상반기에 협상할 수 있는 가격대가 철강업체에서는 약 톤당 30만 원 정도까지 올리겠다라고 30만 원이요? 하면 작년의 인상분의 거의 2배 가까운 부분을 그러네요. 상반기에만 인상을 하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네. 지금 약간 철강업체와 이제 완성차 업계 간에 지금 좀 진통이 좀 있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뭐 30만 원 선이 아니더라도 일단은 철강업체 쪽에서는 유리한 부분을 네. 좀 잡고 있기 때문에 이제 완성차 업계도 사실 이런 부분에서 비용적인 부분에서 많이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이 때문에 사실 또 자동차 업계에서 비용 부담에 대한 부분으로 좀 사실 주가가 한동안 못 갔고, 철강업체 쪽은 오히려 좀 유리한 네.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실적 키워드가 이런 이슈가 반영되는 지점은 언제인지, 철강주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네. 말씀해 주셨던 대형주라면 언제쯤은 접근을 해도 될지 궁금하네요. 사실 뭐 철강주 같은 경우가 그렇게 아직은 많이 오르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네. 있고요. 뭐 포스코 같은 경우도 그렇고 현대제철도 오히려 이렇게 철강주들이 이제 반짝 움직임이 나타날 때는 오히려 좀 진들거니 좀 무게를 잡고 있습니다. 그게 좀 어려워요, 근데.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중장기적으로는 다 가격의 인상이 대부분 다 이제 판가 인상으로 다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단기적인 모멘텀에 흔들리는 종목들을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시기 어렵다면 네. 오히려 좀 무거운 주식들 같은 경우를 인플레이션 해지 차원에서 접근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을 가장 무게 있게 보시나요? 사실 너무 무거워가지고요. 네. 잘 움직이지 않고 있지만 포스코 같은 경우도 네. 중장기적 차원에서 선택하신다면 괜찮다라고 보이고,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결국은 현대 계열사 쪽으로의 이제 어느 정도 현대 계열사 쪽으로의 좀 부분이 있긴 하지만 네.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결국은 이런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을 대부분 다 전가시킬 수 있는 업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역시 지금 뭐 지주사 성격을 가지긴 네. 했지만 역시 철강 가격에 연동해서 움직이면 비슷하게 나올 걸로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철강주 지금 좀 힘이 많이 빠졌는데 전반적인 이슈 점검을 첫 번째로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쪽은 어떨까요? 에탄올 관련주입니다. 사실은 리오프닝 네. 키워드에 사실은 그래서 움직이나? 라고 네.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사실은 미국 쪽에서 나온 호재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 조금
까다롭더라고요. 시세가 너무 일시적으로 강하게 나온 건 아닌지. 지금 에탄올 관련주의 흐름은 어떻게 보시나요? 맞습니다. 에탄올 관련주의 흐름 오늘도 두 가지 이슈가 같이 동시에 네.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에탄올의 함량이 높은 휘발유를 판매해도 된다라고 하면서 에탄올 관련주가 급등을 했는데 사실은 또 그에 대한 부분보다는 또 리오프닝 관련해서 우리가 영업시간 제한이 풀린과 동시에 이제 주류에 대한 소비가 늘 것이다라는 부분을 같이 가져가긴 했습니다만 결국은 지금 장 초반 대비해서 윗꼬리를 많이 달고 나왔다는 것은 두 가지 모두 다 가져가기에는 지금 조금은 너무 테마성일까요? 맞습니다. 너무 테마성이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 에탄올 휘발유 관련된 이슈에 대한 부분 분명히 있긴 하지만 네. 그 부분이 우리 국내 에탄올사들의 주가를 움직이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미국발 이슈를 차치를 해놓고서라도 네. 리오프닝 쪽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거는 실적이랑도 맞습니다. 연관이 돼서요. 네, 사실 리오프닝 관련해서 이제 주류 관련주, 식음료 관련주에 대한 부분은 제 관심을 갖고 있는데 네. 그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곡물가 인상이라든지 원재료 인상으로 인해서 그 부분이 이제 판가에 반영시킬 수 있는 종목들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는 오히려 이제 만약에 주류 소비가 급증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에탄올 관련주들의 움직임, 작은 종목들의 움직임은 단기적인 이슈에 좀 불과하고 움직임이 연속성을 가지기 어렵다라고 봤을 때는 오히려 뭐 하이트 진로라든지 네. 이런 주류 업체들에 대한 직접적인 선택 또는 이제 식음료 업체 쪽에 대한 부분이 리오프닝 관련주로 오히려 더 효율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많이 조금 기대감을 반영한 시점 아닌가에 대한 우려도 조금 있으실 것 같은데요, 팀장님. 물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지금부터는 선반영이 된 부분이 기대감이고 이제 실적으로 반영되는 부분은 추후에 또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서도 그래도 좀 덜 오른 섹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에탄올 붙은 쪽보다는 주류 쪽에 조금 쏠려서 지금 이슈를 바라보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슈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제 저희가 자동차, 특히 전기차에 포커스를 맞춰서 나머지 차차차 이슈를 진행을 해볼 텐데요. 삼성전자는 저희가 뒤에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무게 있게 다뤄보고 일단 운송장비 이쪽에 조금 무게를 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달립니다. 완성차, 부품주. 저희가 팀장님도 저희랑 비슷한 입장이시겠지만 부품, 대장주 성격의 종목은 특히 더 그렇고요. 완성차 업체들 이야기를 하면서도 가야 되는데, 갈만한데, 네. 이번엔 직장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거든요. 네. 이번에는 친환경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조금 더 믿어도 될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사실 자동차 업계가 자동차 업계의 주가가 가기 위해서는 친환경이 붙어야 되고요. 네. 전기차가 가져야 됩니다. 지금까지 완성차가 못 갔던 가장 큰 이유는 전기차에서의 기대감이 반영이 거의 안 되고 있었고 그렇다고 해서 내연기관차의 판매량이 급증하는 부분도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친환경 관련돼서 오늘도 오늘뿐 아니고 이제 미국에서의 이제 그 전기차 생산한다는 뉴스도 나왔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보니까 전기차 생산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증설한다거나 라인을 확대한다거나가 아니고 기존에 우리가 내연차를 생산하던 공장에서 전기차도 생산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은 좀 모멘텀이 약하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전기차 쪽 섹터보다 부품주에 대한 부분이 좀 관심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인데 만도 같은 경우도 오늘 그래서 이제 상승 추세를 다시 한번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만 저는 아직까지는 자동차 섹터에 대한 힘이 좀 다른 타 섹터보다는 좀 힘이 좀 약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실은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 자율주행 테마가 나올 때마다 부품주는 조금 더 완성차보다는 움직임이 조금 선별해서 나오기도 했거든요. 맞습니다. 지금부터는 어느 쪽에 좀 초점을 맞추면 그나마 좀 괜찮을까요? 지금 자동차 섹터 쪽에서 좀 보신다라고 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부분을 보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완성차 업계가 공급할 수 있는 양 자체가 지금 좀 제한적이고 지금 소비 둔화로 인해서 사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소비도 어느 정도 좀 위축된 상황이기 때문에 맞아요. 공급과 소비가 모두 다 공급 수요 모두 다 사실은 조금 막혀 있다라고 보는 상황에서 지금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부분 그래서 현대 계열사의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해서 외국인 기관에 수급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요. 오히려 소프트웨어 쪽에서 저는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섹터들도 지금 움직임이 좀 강하다. 그래도 자동차 섹터 쪽에서 가장 좀 살아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완성차보다는 부품, 그 중에서도 소프트웨어, 여기에 조금 관심을 더 가져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어요. 차차차 중에 첫 번째 차 봤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차는요, 전기차 충전 테마입니다. 사실은 이게 좀 팀장님 네. 약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예. 그리고 실무, 그러니까 뭔가 보이는 게 좀 적었었는데 LG전자가 미래 먹거리로 이쪽을 택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조금 더 조명받는 건 아닌지 그런 입장에서 새롭게 피어나는 쪽의 매수가 어떨지 궁금합니다. 피어나는, 네, 오늘 이제 지금도 지금 상한가에 걸려 있습니다. LG 헬로비전인데요. 네. LG 헬로비전 같은 경우는 사실 자동차 충전과 어떻게 매칭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맞아요. 있습니다. 근데 LG전자가 지금 좀 중점을 두고 있는 게 전장 사업 쪽에서 충전에 대한 부분, 자동차 전기차 무선 충전에 대한 부분의 사업부를 좀 키우겠다라고 하고 그에 연관돼서 LG 헬로비전 쪽으로의 충전소 사업부에 대한 부분을 지금 좀 만들어가는 네네. 분위기인 것 같고요. 여기에 아무래도 이제 계열사 간의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뭐 기판이라든지 제공할 수 있는 LG 이노텍까지 좀 힘을 실어준다면 LG 헬로비전이 정말 그 자동차 충전에 어떤 그 수혜를 입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나온 건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대감이라는 단어가 네. 나왔을 때 사실은 주식시장은 모든 거를 선 반영하니까 가장 궁금한 게 이게 합리적인 기대감입니까? 아니면 너무 뜬구름이 될지 이게 가장 좀 우려스러워요. 사실은 팀장님. 오늘은 지금 잘 판단하기가 어려운 네.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추세적으로 뭐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은 나와 있지 않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자동차 충전 관련 분명히 지금 전기차의 확대가 좀 어려운 부분이 충전소 때문인 것도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충전소에 관련돼서는 뭐 LG전자가 뭐 아무리 좀 밀어준다 하더라도 지금 바로 가시화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한번 주목을 좀 받았기 때문에 해당 종목은 다시 한번 좀 움직일 수는 있지만 뭐 다 바로 뭐 내일부터 해서 다시 뭐 그 연속성이 이어질지 여부는 충분히 검토하셔야 되고 지금 여기서 따라가기에는 사실 좀 리스크가 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무선 충전 관련주가 아니라 LG전자만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사실 LG전자의 주가에 대해서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요. 뭐 LG전자가 지금까지 뭐 가전사업부는 잘 영위하고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전장. 예. 전장에 대한 부분을 가져갈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지금 이제 전기차 충전 부분이 좀 거론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아직은 전장 쪽에서의 뚜렷한 이제 사업적인 부분에서 어떤 실적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은 아직은 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LG전자 지금 반등은 성공을 했지만 이 부분에서 얼마나 더 좀 치고 올라갈 수 있을지는 아직은 좀 미지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요즘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겠네요. 특히 대형주 같은 경우에 움직임이 더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좀 접근을 하는 부분이 있고 또 LG 헬로비전 또 재밌는 또 뉴스가 오늘 같이 나왔어요. 모토로라 아시죠? 맞아요. 제가 이제 모토로라 추억 속의 모토로라네요. 그럼요. 제가 모토로라 레이저 핑크를 핑크 하셨어요? 레이저 핑크를 사용했었었는데 저는 블랙. 네. 레이저가 아니고 모토로라의 이제 그 스마트폰을 단독으로 공급한다라는 또 뉴스가 나오면서 LG 헬로비전은 양쪽에서 지금 기대감이 확 피어올랐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늘은 일단 상한가에서 지금 머물러 있지만 내일 뭐 추후적인 부분은 좀 더 팔로우업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세 연속성을 일단 확인해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마지막 이슈 좀 간략하게 볼게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 높고 앞서 팀장님도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종목명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2차 전지주는 워낙 관심이 모든 분들이 높으셔서요. 팀장님의 뷰가 궁금해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장 빨간불의 의미를 크게 둘까요? 오늘도 역시 이제 오늘 시장이 장 후반 되면서 좀 많이 좋아지는 부분이고 뭐 반도체부터 2차 전지 섹터까지 갑자기 막 급등을 하고 있네요. 맞아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벌써 4%대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의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의 수급이 다시 빼면서 좀 빠졌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다시 재매수가 들어가면서 LG 에너지 솔루션뿐 아니고 2차 전지 소재주단에서 다시 한번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사실 이제 둔화에 대한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을 가장 우려하는 상황 속에서 2차 전지 섹터가 그래도 시장을 가장 받쳐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차 전지 소재단에서의 지금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는 있기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조금은 가격선에서는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이제 또 나오는 최근에 다시 또 순환매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또 이제 2차 전지 재활용
리사이클 관련된 아하. 종목들도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장비주 쪽에 대한 관심도 오히려 이제 순환매 관점에서는 일단은 단기적인 시세가 한번 갔던 소재주 쪽보다는 그 밑단에 있는 종목들을 다시 한번 또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를 좀 넓게 잡고 2차 전지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꿀팁까지 주셨습니다. 자, 이제 원픽을 들어볼 시간이고요. 가격 전략 위주로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팀장님, 원픽 오늘 어디서 고르셨을까요? 네, 자동차 쪽에서 골랐습니다. 오, 네. 네, 자동차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그럴 것 부분을 같았어요. 좀 네.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뭐 카메라 사업 부분에서 카메라 모듈 관련된 부분을 좀 찾아볼 수 있겠는데 네. 종목 먼저 말씀드리나요? 말씀해 주실까요? 어떤 종목인가요? 네, 종목은 MC넥스입니다. MC넥스요? MC넥스 같은 네. 경우는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매출액을 이제 스마트폰이랑 이제 카메라 모듈을 가지고 가고 있지만 결국은 전장용 전기차라든지 그리고 전장용 카메라 부품에 대한 부분을 확대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올해가 이제 작년 또 대비해서 실적 성장세가 훨씬 더 좋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결국 시장에서 완성차 업계에서 지금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쪽을 더 강화시키는 분위기 속에서 MC넥스 최근에 가격대가 많이 눌렸던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다시 한번 좀 봐야 될 섹터라고 좀 어디까지 생각하고 보세요? 있습니다. 가격은요? 일단은 42,000원 선에 지금 머무르고 있습니다. 한동안 네. 보합이 유지되고 있는데 한 5만 원 선까지는 다시 한번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손절 라인은 한 39,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염정 FC 팀장과 이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